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다시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일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FOMC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좀 나아진 것 같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또 하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 또 한 번 빨간불을 켜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 파란불 켰다가 빨간불 켰다가 퐁당퐁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이 오른 건 기분이 좋은데 자,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주목을 또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희망 복원 위크 4번째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으로 주유소 3부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종목 고민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자, 오늘 어떤 분 나오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용준 파트너께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요. 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나 또 성심성의껏 상담에 도와주실 이용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시의 남자 네. 그리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전문가 네네. 이용준 파트너님입니다. 자, 인사 또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종목을 가장 잘 보는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8시의 남자 깔끔하네요. 아, 네네.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이 다 상승을 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던 건데 이제부터 상승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더 이상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 바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상승은 삼성전자가 주축을 해서 굉장히 많이 잘 올랐고 WTI 원유 선물은 $100 이내로 들어왔고 다만 원달러 환율만 1,300원이 넘어갔는데 이제 지수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는 하지만 외생 변수 중에 특별한 드라마틱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중장기 종목들, PBR 1 이하인 종목들, 대형주들은 이제 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수에 상관없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린 종목들은 매일 거의 잘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5개 정도 나왔는데 이거 좀 브리핑 해드리고 바로 종목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은 삼형 엠텍하고요. 유일 로보틱스, 우리산업홀딩스, 신진, SM, CDG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한 상한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짚어드릴 종목은 우선 삼형 엠텍의 상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 원전 친환경 에너지 분류 소식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보면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보면 신규주,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주로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 편입되면서 상한가를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귀와 눈을 열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 중에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대신해서 우즈벡에 대량 생산 산업 로봇 공급 부각의 강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산업홀딩스와 우리산업인데 이게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내년이죠. 현대차 그룹 EGMP
3차 열관리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가는 찐 상한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상한가 중에 오늘 가장 관심 있었던 종목이 사실은 신진 SM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좀 들으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영권 분쟁인데 그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개인 지주, 2명의 지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회사 주식을 10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죠. 100억을 그것도 주식으로만 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보면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의 공식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명이 108만 주, 지분율로 하면 12%가 넘습니다. 앞으로 신진 SM을 좀 관종을 넣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규모만 해도 107억. 제가 계산해봤더니 오늘 종가 기준에서 118억 정도 되더라고요. 돈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세상에 부자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큰 부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 SM은 앞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진 SM 관심 있게 보시고 물론 기업 개요 자체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경영권 분쟁은 아무래도 주식의 꽃이니까 이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DG인데 CDG는 저는 그냥 낙폭 과대에 의한 대량 매수세인데 그나마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유보율이 6,400%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중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고 시장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시고 아니면 대략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잘 홀딩하시면 조만간에 계좌 빨간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신용 미수만 안 쓰셨다면 반대 매매 안 당하시고 잘 버티시면 여러분들 올해는 계좌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제가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도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감 시황과 함께 상한가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신진 SM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호한 2분기 성적을 내놓은 삼성전자가 올라줬고요. 자, 이제 드라마틱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하락에 대한 공포는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물론 사실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 어려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주셨던 이용준 파트너였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 그 이후에 수익권에 접어드는 걸 승률이라고 따졌을 때, 자, 이용준 파트너가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관심주들 5월 승률이 92.3%였고요. 자, 6월에는 거의 100%에 달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7월 달에는 히림과 SY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두 종목 함께 차트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왜 잘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달, 6월달 승률이 높았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3월 3일부터 서울경제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이제 다른 회사에 속해 있고 거기서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는데 제가 원래 차트쟁이고 종목만 보는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전문가였는데 서울경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빅사이클에 대한 준비도 한 2달 했고요. 머니 트렌드에 대한 준비도 2달 하고 개인의 선택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 용어를 쓰면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엔 미시에서 거시로 올라갔다면 지금 거시에서 미시로 내려오는 그런 프로세스와 기준이 명확히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거의 다 맞고요. 지수에 상관없이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언제까지 서울경제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다른 곳 가지 않고 서울경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부응이 되고 있거든요. 지수 급락장에도 수익을 많게는 3종목 이상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 약속드리고 제가 서울경제를 통해 더욱 발전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이렇게 잘 맞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5월 달에는 92.3%, 6월 달은 100% 현대 에버다임 끝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7월 달에 제 승률이 궁금할 것 같아서 7월은 사실은 관심 종목을 안 내도 되지만 제가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7월 첫 번째 종목은 히림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SY였습니다. 그래서 히림 차트하고 SY 차트를 보면서 노란톡방에 공략했던 기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림 차트입니다. 히림 차트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거든요. 동그라미 친 구간이
제가 히림 같은 경우는 이날 공략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림은 8,000원 부근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공략 지점이 될 것이다. 거기가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8,000원에 딱 지금 종가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5일선인 7,500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종가로 8,000원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히림은 지금 보합 부분이다. 사실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합이다. 그러니까 1승 1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저점과 기준선을 잘 잡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 제가 제 입으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보고 회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정직하게 종목을 주고 정직하게 수익이 나는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냐 있냐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히림은 8,010원에 공략했고요. 오늘 종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보합이기 때문에 이건 승리 아니고 무승부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내일 흐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SY입니다. SY인데 SY 같은 경우는 오늘 공략을 했고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낸 종목입니다. 재료는 두 개였고요. 첫 번째는 모듈러 주택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19,000명, 이제 2만 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병상 확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SY 같은 경우 분봉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분봉입니다. 1분봉상 매수 가격이 공략 가격이 3,850원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이 많은 파동 중에 가장 저점에서 공략이 됐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 공략을 했고 공략을 하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가까운 수익으로 우선 마감이 됐고 아직도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히림, SY 그리고 오늘 사실 RBW라는 종목도 한 종목도 공략을 했거든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보유하실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정확한 공략 지점보다는 시황과 뉴스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7월 시작도 이미 좋습니다. 1승 1무로 보고 있고 7월 마지막까지 되면 과연 몇 프로까지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강조하는 저의 큰 가치와 장점은 매일 상승하는 종목을 미리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전문가는 시장을 잘 본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지수를 잘 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목을 잘 보고 종목이 그날 수익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이용주는 오늘 갈 종목, 내일 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쉽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한다고 해서 쉽게 찍고 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 많은 기간 동안 선물 옵션을 포함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8시의 남자 이용주는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본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도 7월의 세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세 번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오픈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 노란톡방에 다들 들어오시고요. 까꿍님 오늘 나갔는데 까꿍님 다시 들어오시고 오늘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쁘게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과 6월에도 우리 시장에서 함께 버텨주셨던 우리 시청자님들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용준 파트너는 정말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자, 7월에는 히림과 SY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들 현재 1승 1무로 보고 계시죠? 자, 하지만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자, 월말에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저희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재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역시 방송 말미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것이고 또 막판에는 자, 내일장 관심주까지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이용준 파트너와 자,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NI스틸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5,54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NI스틸 오늘 흐름 보면요. 2.91% 상승이 나왔고요. 4,7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NI스틸 오늘 사실 한 10시쯤에는 좀 전일 종가보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막판에 조금 더 튀어오르면서 2.9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NI스틸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5,540원이어서 사실 좀 높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NI스틸 같은 경우도 철강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가 좋아진다면 철강주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고점이신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한 20%, 25%는 밀려 있는데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이렇게 위에 올라오고 있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님 보시고 계신다면 가격을 두 개를 드릴게요. 먼저 21선 위인 4,800원에서 내일 안착이 종가 안착이 된다면 4,800원 위에서 안착이 된다면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급등락이 좀 심하고 건설업들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영향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개요의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은 매출액 2,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고 게다가 유보율도 890%, 또 이 회사는 배당까지 2.22%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올라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건설업들이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건설업에 화랑이 불면 또 건설업에도 철강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선업도 약간 힘들긴 하지만 조선업 픽사이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거기도 철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손절보다는 홀딩해서 제가 말씀드린 4,700 아까 80원 말씀드렸죠. 4,800원 위에 종가 마무리된다면 홀딩 하셔가지고 본인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을 말씀드리면 월봉상은 지금 21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동그라미 쳐드리면.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라인에 월봉상 걸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목표가를 드릴게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5,500원 드릴 거고요. 2차는 6,000원 드리겠습니다. 물론 5,500원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가 본청을 할지 홀딩할지는 본인 결정하실 부분이고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하게 되면 저의 마지막 지지라인은 전저점인 4,075원 하락하면 과대 낙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다시 드리면 4,075원의 지지라인 그리고 그다음에 내일 홀딩할 수 있는 가격은 4,800원, 1차 목표가는 5,5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 이렇게 정리하고 내리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NI스틸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조선주가 좋아진다면 철강주도 함께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강력한 지지라인에 월봉상 걸려 있기는 한데, 자, 1차 목표가로 5,500원, 2차는 6,000원으로 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하락한다면 4,075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이용준 파트너는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더 높게 두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NI스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고민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7,450원이고요. 비중이 76%로 꽤나 큽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오늘 흐름 보면 0.46% 상승이 나왔고 6,5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세아 메카닉스 오늘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오늘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와 줬는데 기관 매수세는 좀 꾸준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세아 메카닉스 7,450원의 비중이 상당히 크신 우리 시청자님.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세아 메카닉스는 제가 강연회를 했었잖아요. 강연회 전날 강연회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급등이 잘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세아 메카닉스를 공략을 했고 그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 자료를 강연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아 메카닉스는 기본적으로는 공시에 근거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시총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900억 정도 됐었던 종목인데
그때 공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두 건의 계약, 약 2천억이죠. 몸은 1,900억짜리 몸인데 2천억짜리 몸이 합체가 되면서 굉장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당일날만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그때는 세아메카닉스가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벌써 한 달 정도 강연이 끝나고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세아메카닉스는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7,45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하락폭이 밀려 있는데 지금 보면 우선 공시를 좀 볼게요. 공시를 제가 방금 봤는데 보니까 세아메카닉스가 6월 28일 날 신규 시설 투자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61%고 투자 금액은 365억, 자기 자본은 595억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동그라미 친구가 급등이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단기적인 물량들은 다 털고 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메카닉스를 앞으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가격을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좀 하세요. 먼저 세아메카닉스는 저점이 5,200원입니다. 5,200원이 깨지면 이제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이 깨지면 지하 2층, 3층, 4층도 갈 수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한다기보다도 5,200원이라는 저점을 지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올라간다면 시청자님 사신 가격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21선 저항이니까 7,700원 정도까지는 바로 상방 슈팅이 나올 수 있을 자리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재료라는 게 지난달에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 또는 하락 또는 횡보가 더 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아메카닉스를 제가 지난달에는 굉장히 좋게 봤지만 7월의 세아메카닉스는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소개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만났더니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고 하지만 제가 드렸던 목표가와 지지 라인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상승이나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횡보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제는 중장기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무제표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아메카닉스는 작년에 1,000억 정도 매출했고요. 이게 세아메카닉스가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작년은 53억, 올해는 65억, 내년엔 70억,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밖에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적으로는 시장이 보는 컨센서스는 크지 않다, 기대감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상승 또는 하락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흐름 보시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되면 그때 맞춰서 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세아메카닉스 시총 규모를 뛰어넘는 굉장한 규모의 계약을 따냈던 세아메카닉스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 재료는 좀 오래됐죠. 일단 중장기로 보셔야 할 텐데 5,200원을 지하 1층으로 보신다면 이 가격대가 깨질 때 더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올라준다면 7,700원까지도 올라줄 수가 있을 텐데 자, 사실 이미 재료는 시간이 좀 지나갔고 또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하락이나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횡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접근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아메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고민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동화원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480원에 비중이 역시 좀 높습니다. 70%로 굉장히 높은데 자, 사조동화원 오늘 흐름 보면요. 자, 오늘은 1.64% 상승이 나왔습니다. 1,545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 갭을 크게 띄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사조동화원이고요. 자, 지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다행인 게 비중이 굉장히 크시지만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자, 지금 1,48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종가가 1,545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입절을 하면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사조동화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은 앞으로 그런 사조동화원 이런 식품주나 곡물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어제 방송에서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좀 빨리 오를 때 좀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른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린다? 잠깐 반등을 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앵커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조동아원하고 신송홀딩스,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한번 저반에 상한가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오늘 흐름상으로 보면 현대사료, 신송홀딩스, 샘표 이런 것들이 장전 시간에 때 상한가 불을 띄웠더라고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차트를 먼저 보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조동아원도 그 중에 하나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식하실 때 어떤 종목을 안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이 오래해서 상단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 종목. 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빠져서 역배열인 종목 보시면 상단에 11선 있고 그다음에 60일선 있고 그 밑에 21선 있고 5일선 있고 그러니까 순서로 10, 20, 60, 120 이렇게 정배열로 되면 좋은데 반대로 위에 이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21선이 있고 밑에 11선과 5일선 이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21선의 저항을 강력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승 양봉이 뜨우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일 수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가도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올라가지 못할지 알았고요. 분봉을 보시면 이때 올라갈 거라고 장대 양봉만 보고 이때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무서운 하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곡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반대로 말하면 사조동아원이나 이런 곡물주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라든 빨리 팔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한번 띄웠더니 다른 종목들도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종목들은 다 손절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역배열인 종목 하시면 안 되고요. 매물대가 있는 종목 하시면 안 되고 재료가 소멸되는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전문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잘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갈 수 있겠죠. 가려면 그 모든 역별과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조동아원은 앞으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지금 수익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매도하십시오. 근데 제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본인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용준이 매도하라고 해서 매도해놓고 나중에 올라가서 이용준 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제 기준은 그렇다 말씀드리고 거고 저는 이렇게 종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사조동아원, 샘표, 신송홀딩스, 현대사료, 한일사료, 마니커 FNG 등등등 앞으로 갈지 안 갈지를 봤을 때는 저는 가지 않는다. 역배열을 가려면 극단적인 예로 전 세계가 식량 기근이 시작됐다. 아니면 전 세계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늘었다. 이런 기사. 그리고 가뭄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에서는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는 익절 또는 본청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조동아원 오늘 장 초반에 식량난 관련주들 다시 시세를 주는가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용준 파트너는 이제 이 테마는 저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자, 역배열 그리고 매물대 있는 종목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라는 팁도 함께 전수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청자님 현재 수익권인 만큼 잠깐 반등을 주거나 할 때 내일이라도 빠르게 익절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또는 본전에서 청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만나기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2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02-32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셀리드. 네, 셀리드가 고민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17,700원에 10%요. 네, 17,70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네. 자, 셀리드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에 접어들어 계시네요. 네. 네, 지금 2.43% 오늘 하루 동안 올라서 19,0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공모가가 33,000원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그거 물어보려고요. 아, 공모가가 33,000원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가격대까지 간다라고 하시면 갖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샐리드 어떻게 흐름 이어가게 될지 자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샐리드 왜 매수를 하셨어요? 그게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그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네네. 근데 거기서 거의 10분을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바이오 치고 거품 빠질 만큼 다 빠지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기본 값어치가 한 3만 원 정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 정도까지 혹시 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도 매수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 언제 하셨어요, 샐리드? 그게 요즘에 반대면에 8,800원 나온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때 샀어요. 최근에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뭐 반대 매매 언제 나왔어요? 엊그저께? 최근에? 그게 8,800억이 6월 말인가 7월쯤 그때 한번 나온 것 같던데. 저는 8,800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쉽게 말하면 미수와 신용이 반대매 터졌을 때 그때 사셨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종목을 8,800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우선 매수는 저가에 잘 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재료만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다시 한번 생기고 있고 샐리드 같은 네. 경우는 백신 관련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 워낙 오래 하락한 샐리드는 이제는 주봉에서도 보니까 12,000원 선이 바닥이고 월봉도 보니까 월봉도 12,000원 선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팁을 몇 개 드릴 테니까 기준 잡는 데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시청자님 사실 17,000원을 본전 청산 라인으로 우선 잡으시고요. 네. 1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근간은 재료가 우선 코로나 백신 관련주니까 재확산이 네. 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공모가 38,000원 말씀하셨잖아요. 33,000원이요. 33,000원. 근데 그것까지 갈장갈치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보여드린 근간은 전환사채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환사채가 2021년 3월 17일 날 제 2차 샐리드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금액이 190억을 했고요. 예. 그중에 90억은 시설자금, 100억은 운영자금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전환가액이 36,872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좀 높긴 한데 이 전환가액이라는 게 리픽싱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2022년 6월 20일 엊그저께 보니까 네. 우선 전환사 청구가 2022년 3월 19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 청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많이 무너져서 그렇겠죠. 그리고 최저 저전가액 적으세요. 25,811원. 조정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25,811원까지만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그다음에 6월 20일 날 조정했더니 딱 맞네요. 25,811원까지 최저가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 25,811원 이렇게 딱 그어보면 시청률 사신 가격보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봉이 워낙 작아서 3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전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는데 주가가 밀려서 청구를 못하고 있는 아까 90억인가 150억 정도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공모가에 33,000원까지 간다는 보장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정확한 공시를 근거한 설명하는 전문가니까 네. 25,811원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아, 네.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언젠지는 모른다. 네. 그리고 시청에 사실 17,000원을 혹시라도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밀리면 그 구간을 본전 또는 청산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화이팅 하세요. 네.
자, 셀리드에 대한 고민 전화로 만나봤고요. 자, 일단 17,000원 이탈 여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공모가인 33,000원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었는데 공시 보면서 전환과액도 함께 봐주셨죠. 자, 25,811원까지만 조정이 되고요. 따라서 25,811원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이 가격 보시고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리드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자,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예,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예. 알려주시죠. 예, 124,000원에 10%입니다. 네, 1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비중 갖고 계신데 자, 예, 지금 삼성물산이 114,5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정고점을 뚫어서 네, 뭐 더 갈 줄 알고 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까지를 못하고 어제도 막 이렇게 막 급락이 팍 나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예, 이번 주 한 월요일쯤 됐을 겁니다. 아마도.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예, 예. 네. 일단 그러면은 삼성물산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성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자, 삼성물산에 네. 대해서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물산 예. 7월 6일 날 왜 빠졌어요? 엊그제 그거는 하기를 못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악재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굉장히- 갑자기 예, 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8%가 빠졌어요. 근데 예, 예. 어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엄청 했네요. 예, 저는 전체가 매도를 해버려갖고. 지수 때문에 빠진 것 치고는 너무 크게 빠져서 제가 예, 혹시 제가 모르는 악재가 7월 6일 날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악재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봉이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21선을 깨졌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 사신가 12만 4천 원인데. 예, 좀 더 섞여버리고. 네, 네. 제가 뭐 다른 여타 전문가랑 똑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21선 지지나 저항 라인이거든요. 예, 예. 그죠? 근데 21선을 깨고 오늘도 21선 돌파를 못 해줬어요. 예, 못했습니다. 예. 시청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재가 없는데 어제 장대 예. 음봉이 나오고 오늘 21선을 못 깨줬다, 못 돌파했다. 그러면 예. 내일의 흐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생각했을 때 예, 저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죠? 근데 다만 삼성물산 같은 큰 회사는 내일 지수가 막 반등이 나온다면 예, 예. 가격 적으세요. 21선이가 11만 5천 원. 네, 11만 5천 원 위로 올라가서 종가 마무리가 양봉으로 이쁘게 되면 예, 예. 이렇게 되면 홀딩 예.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 예. 장대 음봉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장대 음봉 다음에 조그만 양봉이 상승 잉태형이라는 겁니다. 예? 네, 상승 잉태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뵌 잉태.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음봉이 크고 그 안에 희망의 양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품고 있다는 얘기죠. 예,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내일은 상승 잉태는 기본적으로 내일 상승할 확률이 좀 더 큽니다. 아, 예. 예,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내일 악재가 나오고 지수가 하락하면 예. 적으세요. 이 가격. 이게 예. 11만 1,000원이 깨지면 예, 11만 1,000원이 깨지면 10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말씀을 항상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르면 네. 여기까지 내리면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하면 저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나 예. 그 기준은 22선이 11만 5천 원이고 예, 예. 만약 내린다면 10만 8천 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걱정되는 거는 호재가 없고 악재도 없는데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시청자 아신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 기사들을 보니까요. 예. 특별한 악재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물산 같은 회사가 8% 빠진 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고점을 뚫었다가 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뭐 완전 저점을 찍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최저점을 그러면 찍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빨리 예. 21선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예, 예. 22선 위로 올라가면 그나마 좀 마음을 평안을 가지시는데 22선이 깨지면 예. 약간 비중 축소라든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1선을 올라간다면 21선, 21선. 14,000원까지 보입니까? 만약 21선 11만 4천, 11만 5천 올라가면요. 예. 그 다음 저항은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 거기가 돌파되면 정고점인 12만 원. 예. 예, 무조건 갈 수도 있지만 갈 수도 있다. 또 이거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고민도 한번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양봉을 만들면서 11만 5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자, 일단 삼성물산 상승 잉태형의 차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10만 8천 원이 깨졌을 때 비중 축소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께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던 이용준 파트너인데요. 자, 저희가 유튜브로도 실시간 고민 받고 있죠. 자, 유튜브에 남겨주신 고민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주리리어라 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이네요. 자, 대한전선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2,100원에 자, 비중이 30%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흐름 보면요. 4.3% 상승이 나왔고 1,82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주리리어라 님께서 올라올까요? 물려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한전선 매수가까지 도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용준 파트너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몇 번 다룬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좋다고 했나요? 안 좋다고 했나요? 제가 기억력이 참 야속하네요. 좋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한전선은 사실은 그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최근에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한전선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5천억 규모의 유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월부터 계단식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사실은 저도 흐름이 좀 안 좋아져서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 건지가 사실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주로 이미 편입이 돼 있고 그리고 유중도 마쳤고 재무 구조의 개선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홀딩 의견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800, 2,900원 라인에서 돌파가 못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청자님 사신각이 2,100원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저는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내려서 시청자 가격을 적으시면 우선 1,340원이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지지라인 1,340원을 까지 내려오지 않길 바라지만 내려온다면 1,340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부터 21선인 적으세요. 1,800원 위에서 시작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고요. 최근에 5천억 규모의 유중도 완벽하게 끝나면서 상한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좋게 보는데 또 시장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좋게 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한전선 참고 한번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대한전선이 굉장히 고민이셨던 우리 주리리어라 님이신데 일단 이용준 파트너는 좋은 종목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1,345원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자, 내일 21선 위에서 출발을 해준다면 이제는 상승이 남아있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답답하시겠지만 같이 버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역시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내일장 관심주 또 알뜰살뜰 챙겨와 주셨습니다. 자, 히림 그리고 SY에 이어서 자,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종목명은 GS 글로벌이고요. 네. 제가
종목 공개할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생각하시는데 그 연관성보다는 저는 바로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종목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S글로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이지만 석탄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을 좀 설명해드리고 차트를 보고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 지점을 안내해드릴 거니까 좀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의 첫 번째는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1억 4천만 톤 규모의 석탄광의 지분을 1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석탄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용준 저 사람은 왜 지금 원전 신재생 테마가 나오는데 석탄을 갖고 왔어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제 역발상이고 제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최근의 이슈들을 말씀드립니다. 6월 28일 날 오늘 지난달 기사인데요. 아시아 석탄 가격이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번 달 5일 날 기사에 보면 세계 에너지 대란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특히 유럽 연합들은 지금 정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LNG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받지 못하고 되니까 겨울은 다가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EU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재생 에너지가 석탄입니다. 석탄은 물론 매연도 많이 발생되고 환경 오염도 되지만 우리가 당장 겨울에 춥고요. 우선 살아갈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석탄이라도 우리가 도입한다 이런 의견이 EU의 의견이고 마지막 또 다른 의견은 오늘 우리나라 기사 저기 나와 있네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박일주 산업부 차관이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서 문 닫는 석탄 발전소를 1기 또는 2기를 운용할 비상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석탄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 그다음에 아예 끝나지 않는다면 석탄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불어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보다 제가 주식을 조금 더 잘하는 역발상인 거거든요. GS글로벌 내일 노란톡방에서 흐름 보고요.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내일 시초가에 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림 같은 경우도 제가 8,000원이라는 지지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지 바로 샀으면 마이너스 15%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이런 관점에 대한 이해가 좀 높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대응을 말씀드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종가가 아주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 21선 딱 걸려줬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 위인 3,3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호가창에 수급이 확인된다면 공략 지점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3,300원 아래에서 시작하고 호가의 흐름이 약하고 단주가 들어온다면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시고요. 내일 장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GS글로벌입니다. 이용준의 관심 종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어떤 공략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내일 상황을 보고 GS글로벌에 대한 공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는 GS글로벌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파트너님이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자, 공개 방송에서도 GS글로벌 함께 봐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공개 방송은 사실은 제가 매수가, 매도가를 유일하게 드리는 방송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걸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노래도 불러드리고 매수도 공략 타점 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 방송 9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 할 거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그 관점을 같이 컨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도 불러주시나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네. 많이 혼나온 것 같아요. 괜히 과장하다 보니까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자, 뭐 혹시나 또 기분이 좋으면 불러주실 수도 있죠. 자, GS글로벌 자세한 이야기 함께 풀어주셨는데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략 지점도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노란톡방에서 가장 현명한 매수 타점을 받아보시고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일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많으실 것 같아요. 역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 내일장 관심주 GS글로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